이번 아르테타의 경기 후 인터뷰를 보면 사카가 윙어 자리를 스위칭하는 것에 대해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좌측면에서도 활동했던 사카를 보고 한 질문 같아 보였는데요. 이에 대한 아르테타의 대답에 셰필드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우리 공격형 미드필더들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로 인해 특정 공간을 허용했다 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르테타의 말대로 셰필드는 4-4-2 포메이션의 두 중앙 미드필더에게 아스날의 좌우 공격형 미드필더를 대인마크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아스날은 이런 셰필드의 수비 방법을 공략하기 위해 지난 두 경기 동안 내세웠던 중원 조합과는 다른 색깔의 조합을 준비했습니다. 좌측에 스미스로 그리고 우측에 하베르츠를 배치하는 공격적인 조합을 꺼내든 것이죠. 그렇다면 로우와 하베르츠의 임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깥으로 빠지면서 자신들을 마크하는 상대 미드필더를 유인하고 중앙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아스날의 빌드업 상황, 상대 4-4-2 수비 대형이 어떤지부터 살펴볼까요? 굉장히 어긋나 있습니다. 로우와 하베르츠가 중앙 미드필더를 끌어냈기 때문이죠. 그렇게 발생한 중앙 공간에서 진첸코가 패스를 받습니다. 이어서 침투하는 은케티아에게 전진 패스를 넣어주네요. 순식간에 파이널 서드까지 진입합니다. 이 장면은 어떤가요? 우측 미드필더가 로우에게 유인당해 측면으로 빠진 모습이네요. 여기서 은케티아가 전방으로 침투하고 센터백이 따라갑니다. 그럼 그만큼 수비 라인이 밀려나면서 중앙 공간이 넓어지겠죠. 동시에 진첸코가 넓어진 중앙으로 이동하고 패스를 받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전진 패스를 넣네요. 순식간에 상대 박스까지 진입하는데 성공합니다. 아스날은 이렇게 로우와 하베르츠를 이용해서 상대 전방 라인의 배후 공간을 창출해냈습니다. 턴 동작이 빠르고 전진 패스 능력이 좋은 진첸코에겐 거의 물 만난 물고기의 환경이었죠. 이런 공격 방법에서 변형 패턴도 볼 수 있었는데요. 아까 설명했던 장면의 처음을 다시 볼까요? 은케티아가 침투하고 진첸코가 중앙 공간을 활용한 장면이었죠. 아스날이 준비한 변형 패턴은 이와 반대로 진첸코가 침투하고 은케티아가 중앙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은케티아가 중앙 공간을 활용하면 센터백을 유인하게 되고 침투하는 진첸코는 센터백의 뒷공간을 노리게 되는 거죠. 로우가 측면으로 빠지면서 우측 미드필더를 유인했고 중앙 공간이 발생했습니다. 공을 잡은 살리바로부터 은케티아로 가는 패스 길이 확보됐고 은케티아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죠. 이에 우측 센터백이 은케티아를 견제합니다. 은케티아가 앞으로 나감과 동시에 진첸코의 침투가 나옵니다. 은케티아가 우측 센터백을 유인함과 동시에 그렇게 발생하는 뒷공간으로 진첸코가 파고드는 약속된 패턴이죠. 이에 살리바가 진첸코에게 롱패스합니다. 파고들어서 공을 받는 데까지 성공했는데 아쉽게 커버에 막히고만 해요. 이 장면은 어떤가요? 역시 로우가 상대 우측 미드필더를 끌어냈는데 진첸코가 측면에 위치해 있네요. 이에 마르티넬리가 내려가서 진첸코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공이 살리바에게 가고 은케티아로 가는 패스 길이 확보됐습니다. 중앙 공간 활용이 가능하죠. 때문에 상대 우측 센터백이 은케티아를 주시합니다. 이때 마르티넬리가 전방으로 뛰어듭니다. 은케티아를 신경 쓰고 있는 우측 센터백의 뒷공간을 노린 거죠. 이어서 살리바가 전방으로 롱패스를 합니다. 마르티넬리가 아니라 하베르츠를 향한 것이었지만 마르티넬리를 활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상대 우측 센터백이 은케티아를 신경 쓰느라 마르티넬리를 놓친 상태였기 때문에 공중볼에 강한 하베르츠가 경합에서 이겨내고 마르티넬리에게 패스한다면 매우 좋은 찬스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셰필드는 자신들의 수비 대형이 계속 무너지자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측 윙어를 안으로 좁혀서 중앙을 막는 방법, 그리고 하베르츠를 마크하는 좌측 미드필더를 전진시켜서 중앙을 막는 방법이었죠. 하지만 아스날은 이런 셰필드의 대응들에 대한 맞대응도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저는 이런 아스날의 맞대응 전술을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해봤는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셰필드의 우측 윙어가 좁혀서 중앙을 막는다는 것은 동시에 윙어가 기존에 위치하던 측면이 빈다는 뜻이었습니다.
즉 아스날 후방 3백의 좌측 스토퍼 키비오르에게 공간이 생긴다는 뜻이었죠. 그렇게 키비오르에게 연결하면 중앙을 막았던 윙어가 다시 측면으로 나가면서 키비오르를 압박했는데요. 이 상황에서 움직이는 건 좌측 윙 마르티넬리였습니다. 로우가 상대 우측 미드필더를 끌어내면서 발생한 중앙 공간으로 침투하는 거죠. 그리고 키비오르는 마르티넬리의 움직임에 맞춰서 측면이 아니라 안쪽을 겨냥한 패스를 했습니다. 만약 마르티넬리가 측면에서 공을 받고 출발하면 상대 풀백의 압박을 받아 등을 진 상태로 공을 받게 될 수도 있고, 또 안쪽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안쪽으로 움직이면서 공을 받게 되면 받는 동시에 파고들 수 있고, 또 등을 지지 않고 전방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전술이 흥미로운 이유는 상대 우측 윙어의 동선을 이용한 전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측 윙어가 공을 잡은 키비오르를 압박하면 다시 중앙 공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측 윙어는 키비오르로부터 중앙으로 가는 패스기를 막는 동선을 가져가기 때문에 키비오르가 중앙으로 전개하긴 어렵습니다. 그 대신 마르티넬리로 가는 패스길은 어떤가요? 만약 상대 우측 윙어가 원래 위치인 측면에서 키비오르를 압박한다면 안쪽으로 향한 패스길이 막히게 됩니다. 하지만 우측 윙어가 중앙에서 측면으로 가는 동선이기 때문에 안쪽을 향한 패스를 넣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상대 수비 대형이 어떤가요? 로우에게 유인당한 우측 미드필더 대신 우측 윙이 좁혀서 중앙의 진첸코를 막고 있습니다. 대신 측면 공간이 발생했죠. 키비오르에게 연결됩니다. 동시에 마르티넬리가 안쪽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상대 우측 윙의 압박이 중앙에서 측면으로 가는 동선이기 때문에 패스가 안쪽을 향하더라도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로 우측 미드필더 대신 안쪽으로 좁혀 중앙을 막는 우측 윙입니다. 공간이 생긴 키비오르에게 연결되고 우측 윙이 다시 압박합니다. 키비오르의 패스가 측면이 아닌 안쪽을 향하고 마르티넬리가 들어오면서 공을 받습니다. 전방을 바라보면서 중앙 공간을 공략해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셰필드의 또 다른 대응, 좌측 미드필더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아스날의 맞대응은 무엇이었을까요? 꽤 간단합니다. 그렇게 자유로워지는 하베르츠에게 패스하는 거죠. 하베르츠가 측면으로 빠지면서 상대 좌측 미드필더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좌측 미드필더는 하베르츠 대신 중앙을 막는 선택을 하는데요. 그럼 하베르츠가 자유로워지겠죠. 상대 라인 사이로 움직여서 공을 받는 하베르츠입니다. 이어서 측면의 사카에게 내주고 전방으로 침투하네요. 그러면서 좌측 미드필더를 깊숙이 유인하게 됐습니다. 이 공간을 라이스가 활용하면서 은케티아의 선제골이 만들어집니다. 이 장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베르츠가 측면으로 빠져서 좌측 미드필더에게 양자태기를 강요합니다. 역시 좌측 미드필더는 중앙을 막는 선택을 하고 자유로운 하베르츠가 공을 받고 전진합니다. 결국 파울을 유도하면서 옐로카드까지 받게 했습니다. 이렇게 좌측 미드필더로 중앙을 막는 방법 역시 문제가 계속되자 셰필드는 좌측 센터백을 전진시켜서 커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상대 수비 라인에 틈이 생기게 되겠죠. 아스날은 이런 대응에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좌측 미드필더가 중앙을 커버하고 자유롭게 된 하베르츠에게 연결됩니다. 이를 압박하는 건 상대 좌측 센터백이죠. 이를 파악한 하베르츠는 공을 원터치로 돌려놓고 전방으로 침투합니다. 좌측 센터백을 따돌리고 위치적 우위를 점한 상태입니다. 좌측 센터백이 비운 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구조죠. 좌측 미드필더가 중앙을, 자유롭게 된 하베르츠는 좌측 센터백이 전진해서 견제합니다. 이에 아스날은 전방으로 롱킥을 시도합니다. 상대 수비 라인이 어떤가요? 좌측 센터백이 비운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 좁힌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측면의 트로사르에게 광활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좋은 공격 구조죠. 이렇게 중앙 공간에서 시작해서 상대 수비 라인의 빈 공간까지 로우와 하베르츠를 활용한 아스날의 공격 전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상대 맞춤 전술의 로테이션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경기였네요. 프리미어리그 50번째 경기에서 아스날 데뷔골을 넣은 토미야스. 전 프리미어리거 스티븐 원욱이 토미야스의 골이 터졌을 때 아스날 벤치가 얼마나 행복했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셰필드의 수비에는 다시금 참사가 일어났지만 아스날의 모두가 행복했던 것은 분명했다. 벤치에 있던 모든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다. 토미야스는 클럽과 팬에게 매우 인기 있는 선수임이 분명하다. 토미야스는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며 작년에 고인이 된 어머니를 추모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로마노에 따르면 아스날은 지난 7월에 토미야스에 대한 인테르의 관심을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아르테타의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한다. 모두가 그를 사랑한다. 그는 라커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수 중 한 명이다. 그는 항상 내성적이지만 항상 다른 선수들을 배려한다. 그는 팀에 있어 환상적인 선수다. 화이트에게 주전 자리를 내주며 이곳저곳 땜빵 역할을 하고 있는 토미야스. 하지만 불만 없이 묵묵하게 임무를 잘 수행해주어 참 고마운 존재네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활약해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